자, 이스티오를 다운로드 받는 링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스티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티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비스 이스티오 치면 이스티오 홈페이지에 설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Get documentation 이쪽에 설치 방법, 셋업 방법이 나와 있는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겁니다. 네.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들 다 닫고요. 먼저 이스티오의 파일을 먼저 쭉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보면 이스티오를 다운로드 받는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그런 프로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냥 붙여놓으면 됩니다. 컬에서 명령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운로드 다 받았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티오 이렇게 한 다음에 탭 딱 눌러보면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은 1.11.2 버전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온 다음에 이스티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유틸리티를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를 걸어 놓을 거예요. bin이라고 하는 폴더에 그러면 이스티오 ctl 쓸 때 뭐 명령이 먹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기본 구성을 한번 설치를 해봅니다. 인스톨에서 set profile, demo, y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기본 그러니까 이스티오를 풀 옵션으로 설치하실 수도 있고 약간 적당한 그 데모 수준으로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데모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갖춘 수준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스티오를 풀 펑션을 다 설치하시면 여러분들 쿠버네티스가 매우 무거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만 설치할 수도 있고 전체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티오가 무겁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자, 디폴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이스티오를 인젝션 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선택한 왼쪽 부분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넣게 되면 여러분들의 네임스페이스가 뭔가 낙인이 됩니다. 뭐가 낙인되냐면 이렇게 보면 네임스페이스에 뭔가 L에 이스티오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여러분들 이 디폴트만 이네이블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 디폴트 패키지가 이제 이스티오의 영향 아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 영향도 밑에 가면 get 파드를 해봤을 때 이게 2-2가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만든 애들은 1-1로 돼 있죠. 자, 이게 뭘 뜻하냐면 ready 해가지고 뭐 1-1 여기 뒷부분이 뭐냐면 컨테이너 개수입니다. 파드 하나에 컨테이너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여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그냥 1-1로 돼 있죠. 1분의 1로 돼 있죠. 왜냐면 기존에 디플로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규로 디플로이 하는 놈들이 만약에 추가가 됐을 때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딜리트 f 디플로이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얘네들을 지웠다가 다시 디플로이하면 얘는 2-2가 돼버릴 거예요.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샘플북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해보면 알아요. 자, 요 부분을 그냥 집어넣으면 이 스티어에 들어있는 기본 예제가 북인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데 얘를 해놓고 getPad를 해보게 되면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2-2로 뜹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그냥 만들었던 애들이고 여기 추가되는 애들이 이거죠. 자, 2분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고 2개가 올라오는데 왜 2개가 올라가요? 왜 2개가 올라갈까요? 자, 하나는 메인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추가 하나는 이 이스티오가 갖고 있는 사이드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같이 개입이 돼요. 사이드카라고 하는 게 아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메인 애플리케이션 옆에 친구가 하나 따라와요. 친구가 따라오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실제 메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낚아챕니다. 낚아채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한 다음에 나쁘면 그냥 튕겨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요. 이런 사이드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얘가 먼저 리퀘스트 들어온 걸 낚아채서 너무 많은 요청인지 그러면 그냥 튕겨내버리는 그 서킷 브레이커 역할도 하고 이 속에서 뭔가 내가 다른 쪽에 응답 요청을 보냈는데 답이 안 오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세 번 해보고 안 된다라고 알려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동작을 하는 게 이 사이드카입니다. 비서라고 볼 수도 있고 친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옆에 하나 더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쿠베시티를 해서 디스크라이브 해가지고 파드 보게 리뷰 이게 2-2로 되어 있는 이 리뷰를 보면 디스크라이브 파드 해가지고 보면은 얘가 컨테이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티오 프록시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자기 메인 애플리케이션에 리뷰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밑에 이스티오 프록시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티오 프록시라고 하는 놈이 아까 이 사이드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리뷰라고 하는 놈이 자기 메인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미지 아이디가 여기 보면 얘는 example이고 example로 되고 밑에 이스티오 프록시는 도커 아이오의 이스티오의 프록시라고 해서 이 사이드카가 두 개. 그래서 두 개가 친구랑 주인공이랑 같이 뜬다. 자, 그래서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된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는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서비스가 들어있는데 우리 아까 만들었던 뭐 오더 뭐 이런 거 무시하고 추가된 거만 볼게요. 디테일스, 프로덕트, 페이지, 레이팅, 리뷰라고 하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떠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2-2로 다 뜬 것을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거에 자, 요 복사하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대로 떠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심플 북스토어 잘 떠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뭘까요? 이 명령이 엄청 긴데 보면은 컬 해가지고 그 지금 여러분들의 레이팅 여러분들의 실제 서비스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 자, 외부에서 접근 자,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 자, 이게 그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잘 떴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트래픽 라우팅을 할 겁니다. 트래픽 라우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샘플에 북 인포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를 어플라이를 시킬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맨드로 하니까 여기 열리죠. 아까 다운로드 받은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스티오 안에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스티오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하는 거 저렇게 그냥 디플로이 하는 거고 일단 얘를 실제로 이제 다루는 것들 이스티오를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보는 건데 먼저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인그레스를 대신하는 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티오가 깔리면 더 이상 인그레스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쓰지를 않고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는 HTTP의 이 프로토콜은 이걸 쓰겠다라고만 이렇게 선언돼 있고요. 실제
실제 배포되는 그 서비스에 대한 그 규칙은 그 배분 규칙은 이 버추얼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다. 게이트웨이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객체로 하고 실제 그 분계되는 거는 버추얼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그레스점이 아무리 두세 개로 쪼개져요. 왜 그렇게 쪼개놨느냐? 이게 각 이걸 다루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버추얼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개발자나 이 개발자가 다룰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룰 같은 것들을 적용할 건데 그런 것들도 이 운영자가 대신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언되는 것과 실제로 프로퍼티에 의해서 운영 중에 바뀌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운영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그 개발자가 선언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것 이 두 개를 다른 객체로 나눠놨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인그레스 안에 그 선언이 개발자와 운영자가 그 인그레스라는 파일을 둘 다 같이 수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이제 충돌이 났죠. 근데 이스티어는 그런 것들을 나눠놨습니다. 이런 그 객체 유형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플라이를 하고 일단 먼저 데모부터 보고 저 이 객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티어 인그레스라고 하는 이스티어 시스템에 또 인그레스가 자동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그레스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고 봤더니 엑스터널 IP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아까 그 우리 인그레스랑 같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 엑스터널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죠.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 주소를 가져다가 여기 붙여놓고 슬래시 프로덕트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게 아마존에 있는 그 서비스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 그 로드 밸런서를 요청을 해가지고 좀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인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잘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리프레시를 계속 해보면 한 번은 검정색, 한 번은 빨간색, 한 번은 안 나왔다가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안 나왔죠 아까. 빨간색, 검정색, 어떨 때는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A/B 테스팅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A/B 테스팅이나 카나리처럼 동작을 해요. 지금 기본 로드 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버전의 리뷰의 이 기능을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트래픽 라우팅을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이그젬플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설정을 좀 바꿔볼 거예요. 북인포의 버추얼 서비스의 리뷰 해가지고 이 설정을 요거를 바꿔. 자, 8:2 이거 한번 더 컨트롤 해가지고 보면 이 부분만 바꿔놨어요. 버추얼 서비스 아까 리뷰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에서 웨이트 80, 웨이트 2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리뷰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버전을 우리는 디플로이를 해놨어요. 파드를 보면 파드가 리뷰가 버전이 3개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1, 2, 3 이렇게 3개 버전이 존재합니다. 지금 리뷰가 리뷰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버전 1과 2와 3가 있다. 이 3개 버전의 디플로이먼트가 있어요.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이 각 버전에 대해 가지고 버전 1에는 지금 유저한테 80%로 보내고 버전 2는 20%로 보내라고 하는 설정으로 살짝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카나리 디플로이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19, 예? 그 다음에 8, 9, 2, 9,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이 버전 2로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한 90%까지 가고 얘가 10%까지 가다가 결국은 얘가 100%가 되게끔 우리는 바꿔가면서 카나리 디플로이를 구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두고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어플라이를 지금 시켰죠. 예, 어플라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리프레시 해볼게요. 리뷰를 동작 못한다고 나오는데 뭐 하나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자, 버추얼 서비스를 하기 전에
있고, 데스티네이션 룰을 이제 해줘요. 자,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룰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지금 어디로 갈지에 대한 서브셋만 이렇게 디파인을 해놨지, 이 실제 어디로 갈지에 대한 건 또 우리가 개발자가 또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개발자가 요걸 클릭해 보면은 아까 이제 서브셋이 버전 1은 레이블이 버전 1으로 된 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버전 네임이 그 서브셋이 V2로 되면 레이블이 버전 2로 된 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일단 여기 우리가 배포된 것들의 레이블을 한번 보면, 파드들을 보면, 파드에서 레이블 버전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리뷰에 대해서 버전이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버전에 대해서 찾아가게끔 이 리뷰에 레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룰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매핑되어 있는 그 실제 이 서비스가 있죠. 이 버추얼 서비스에서 호스트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해당 호스트로 진입해가지고 실제 디플로이 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 그 버전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찾아가게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엄청 헷갈리죠? 여기다가 그냥 이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서브셋이라고 하지 말고 이 레이블 버전을 바로 넣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돌려놨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스티네이션 룰은 개발자가 디파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운영자가 나중에 80, 20으로 바꿀 수도 있고 70, 30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타겟이 뭔지에 대한 그 매핑 테이블은 개발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역할이 나뉘니까 이게 괜히 헷갈리죠. 근데 이게 운영을 해보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상황을 암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검정색. 자, 제가 클릭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이 8만큼 안 나오는 게 2만큼 나올 거예요. 제가 리프레시 해보면 8대 2 정도 배분율로 나와야 됩니다. 반대인가?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예요. 안 나오는 버전이 지금 80%인 것 같고, 지금 이 검정색이 20%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클릭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검정색을 80%로 바꿔볼게요. 20에 8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디플로이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주로 검정색이 줄을 이룰 거라고. 그렇죠? 어쩌다가 옛날 버전이 나온 거죠. 검정색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100%로 바꿔. 100%로 하면 이제 완전히 디플로이가 끝난 상황이 되겠죠. 자,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아요. 이거를 사람이 하거나 저 API를 불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르고라고 하는 걸 쓰면 저걸 이제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100% 지금 이제 검정별로 나옵니다. 자, 이거 이제 도식화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헷갈리니까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버추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티오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다. 게이트웨이. 자,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버추얼 서비스를 하나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뭐 주문이 있을 수도 있고 딜리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버추얼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데스티네이션 룰을 거쳐가야 됩니다. 서브셋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고요.
서브셋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 서브셋이 있을 수 있다.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트래픽이 어떤 건 버전 1한테는 100%를 주고 버전 2는 버전 2, 버전 3 이렇게 갖다 보고 서브셋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전 3도 한번 주고 얘는 좀 이름을 내가 다른 걸로 나중에 줄게요. 웨이트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0%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버전 1이 이전에 잘 돌아가고 있던 버전에서 100%였고 여기 지금 버전 2가 새롭게 보호하는 버전. 그래서 여기로 100%, 여기로 0% 이렇게 보내다가 밑에 실제 트래픽이 붙는 디플로이먼트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주문 버전 1, 얘는 주문 버전 2, 얘는 주문 버전 3입니다. 버전 3는 매우 획기적인 버전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테스트가 충분히 필요한 버전. 그래서 얘는 트래픽을 줄 때 미러 트래픽을 줄 겁니다. 미러라고 하는 거는 다크런치로 얘는 보이지 않지만 트래픽을 계속 받을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트래픽을 그냥 받고 채택은 안 될 겁니다. 실제 유저한테는 노출은 안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면 웨이트가 100% 이쪽으로 이제 버전 1으로 가다가 우리가 이 설정을 계속 바꿀 거라고. 100에 0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얘를 뭘로 바꾼다? 90에 10으로 바꾼다. 그러면 트래픽이 자,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랜덤으로 유저가 들어올 때마다 한 90%는 이쪽으로 보내고 10%는 이쪽으로 보내고 동시에 그러면 이 버전을 실제 유저 트래픽에 대해서 테스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규 버전이 뭔가 내가 쿠폰에 쿠폰 가격을 집어넣는데 내가 모르고 공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도 이 신규 버전이 완전히 노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10분의 1로 줄겠죠. 빨리 캐치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다 이제 90%, 10%까지 가겠죠. 10시간 지났다, 9시간 지났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얘가 0%, 얘가 100%. 자, 그 와중에 버전 3는 계속 트래픽은 받아가지고 여기서 테스팅만 하고 있어요. 이 버전 3는 완전히 주문 서비스의 획기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바꿨다든지 그런 걸 하면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지를 충분히 미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근데 딜리버리는 어떨까요? 딜리버리는 이렇게 카나리 배포까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얘는 그냥 서비스 바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딜리버리는 그냥 바로 서비스 붙여서 바로 갈 거예요. 카나리 배포를 안 하겠다면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딜리버리 그냥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배포 전략이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고급 전략을 써야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그냥 이런 기본 전략을 그냥 롤링 업데이트 그냥 얘는 그냥 롤링 업데이트 정도예요. 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티오는 별거 없죠. 그럼 미러로 갔을 때는 설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미러 해가지고 버전 3는 미러로 간다. 요 정도예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 디테일한 거는 이스티오 문 다큐멘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게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게 있긴 한데 이게 데스티네이션 룰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 쓰고 그냥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냥 바로 보낼 때는 그냥 원래 기본 예제에 들어있었던 거로 그냥 들어가죠. 오류가 좀. 그래서 이스티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티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내부적으로 하냐면은 아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 모든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그 유입된 트래픽을 감시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같은 걸 얘가 대신 그려줘요. 애드온을 추가를 해보면은 키알리라고 하는 툴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재미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키알리가 설치 중에 있을 거예요. 롤아웃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게요. 키알리가 다 설치되고 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쁜 모니터링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가 어디에 뭐가 뭐를 호출하고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디를 호출했고 몇 퍼센트로 이렇게 배분이 됐고 이면부터 나오죠. 몇 퍼센트 배분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티어인데 이스티어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기능들이 사실 있어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시보드 열리나 한번 해볼게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랩스 포트 열기 80 지금 뭐 이게 HTTPS로 아마 이게 가야 되는 걸로 됐나? 지금 이게 안 되네요. 이게 버전업 되면서 그 아마 이게 HTTPS로 돼야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하여간 지금은 요 환경에서 해서 그러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로컬에서 설치해가지고 하시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 이제 로드 밸런스를 열어도 되는데 이거까지는 뭐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언인스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언인스톨 하는 거고요. 자, 이스티어에 대해서 뭐 질문 더 있으세요? 이 이외에도 이스티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서킷 브레이킹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서킷 브레이킹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트래픽 팔러시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서킷 브레이킹 세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커넥션이 동시에 이 유입되는 트래픽 중에 동시에 3명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느 시간 동안 막아버려라. 어느 시간 동안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런 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설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설정이 자, 여기 트래픽 팔러시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고 이것에 의해서 서킷 브레이킹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출을 할 때 그 전에 서킷 브레이커나 해보셨죠? 시즈 가지고 테스트도 해보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스프링에서 구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관련된 여기 이제 연결된 애들은 다 알아서 이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설정이. 그러한 서킷 브레이킹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체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 사이드카에다가 이 사이드카가
이러한 정책들을 적용을 하게 돼요. 주재원에서 그 정책을 얘가 받습니다. 전달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정책을 이러한 객체들로 선언해서 이렇게 주면 이 사이드카가 결국 집행을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트래픽도 집행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잘못된 유입이나 너무 잦은 유입 같은 것도 차단하고 그런 걸 이런 객체들의 선언으로 우리는 한다는 거죠.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고 롤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제 소개 정도 드리고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아르고 롤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이제 배운 그 이스티오 자체로는 스케줄드 카나리를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API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줬죠. 레포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kubectl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런 거를 스케줄을 가지고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게 이 아르고 롤아웃입니다. 자, 아르고 롤아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보고 보면 지금 제가 엔진X 두 개를 띄워놓을 거예요. 엔진X가 하나는 흰색 바탕이고 하나는 검정색 흰색 바탕이고 하나는 파란색 바탕을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롤아웃 set image 해가지고 이것을 블루 버전으로 제가 바꿀 겁니다. 블루 버전으로. 네, 그냥 블루 버전으로 바꾸고 그 롤아웃 되는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그 이스티오에서 했던 거를 대신 해주는 것처럼 자동으로 얘가 지금 보면 배포의 과정을 하면서 내가 직접 설정을 하지 않아도 서서히 그 트래픽의 유입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다가 아직도 흰색도 섞여 있다가 결국 몇 초 지나면 모든 것이 저걸로 바뀝니다. 자, 이게 이제 배포 과정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알아서 이제 파란색으로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스케줄링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롤아웃을 100%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롤백 명령을 다시 보낼 겁니다. undo 해놓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모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언두를 시켜도 이게 웃긴 게 자, 언두를 시켜도 이게 재밌는 게 기존의 방식대로 언두를 하거든요. 한 개씩 한 개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두도 카나리로 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프로모트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게끔 저는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다시 파란색 버전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프로모트를 바로 걸었는데 그러면 카나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파란색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모트 기능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그냥 바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좀 걸리면 거의 곧바로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모트는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촉진시키는 걸 스케줄을 건너뛰고 스텝을 건너뛰고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까지만 해놓고 그리고 쉬었다가 할게요. 한 2분 정도 50분까지 쉬는 걸로 해서 자, 여기 보면 설치는 엄청 간단해요. 이게 네임스페이스 하나 만들고 이게 아르고 프로젝트도 여기 이제 아르고 워플로우 아르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쉬도록 할게요. 아르고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CNCF의 그 대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지금은 그 인정받는 프로젝트가 돼 있어요. 그 CNCF 컴플라이언트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이제 서브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르고 워플로우라는 게 있고 아르고 C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CD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워플로우는 그 아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 CD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기덥스라고 해서 기릿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냥 싱크 맞추는 기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롤아웃이라고 하는 건 방금 보신 롤아웃 그러니까 스케줄드 카나리 같은 걸 해주는 기능이 롤아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크게 3개입니다. 이렇게 3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설치하거나 뭐 운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않고 CNCF IO에 들어가면 이 프로젝트는 이제 잘 등재된 대표 프로젝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이브 있나요? 그레주에이트에 있나?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르고가 인큐베이팅이네요. 아직 인큐베이팅이지만 인정받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거고